이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편도 많이 써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산 주식을 그냥 들고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내가 산 주식에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될 것 같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집을 갔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그 돌도 씹어 먹을 나이 때 중국집을 가서 다행이긴 한데, 3명이서 먹는데 한 명은 짬뽕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한 명은 탕수육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나오고요. 점심에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게 좋은 식당인 것 같다. 아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꾸역꾸역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나가는 게 낫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기업에서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그냥 피해라라는 얘기예요. 왜? 투자할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기업들을 쫙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5개, 시장이 그나마 괜찮을 때 한 30개 정도가 다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우량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량하지만 투자 매력이 없거나 이런 기업, 그러니까 우량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안 좋은 시기에는 한 5개, 좋은 시기엔 30개가 대한민국 주식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굳이 뭐 한 1000개, 2000개 되는 기업에서 이상한 기업 들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닐 땐 과감히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봤을 때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 기업이 옛날 같지 않네, 뭐가 이상해졌네라 그러면은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주식과 애정을 나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CB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전환사채라 불러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환사채. 자, 이거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채권이에요.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합시다. 회사가 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1번 은행에 간다. 근데 은행에서 뭐 합니까? 못 갚을 것 같으면 안 빌려준다죠. 자, 그 은행에서 안 빌려줄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하죠.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주들도 왠지 뭔가 안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애매하면 뭐 합니까? 제일 이제 그 다음의 수단을 써야 되겠죠. 전환사채를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전환사채는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뭐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로 되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만약에 성장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한 수익은 전혀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앞에 전환이란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기가 됐을 때, 뭐 채권 만기가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날이 한 3년이라 봅시다. 3년 뒤에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딱 3년 지난 다음에 회사가 역시나 에휴 형편없네, 야 그냥 내 원금 이자 내놔 해서 가져가도 돼요. 그럼 나는 이자를 가져갔으니까 이득이겠죠. 그쵸? 1번. 두 번째, 주가가 10배나 올랐어? 이거 뭐야? 야 나 채권 필요 없어. 포기. 야 나 주식으로 바꿀래. 그럼 뭐가 됩니까? 10배를 먹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회사한테 유리한 겁니까? 투자자한테 유리한 겁니까? 투자자한테 유리하죠. 투자자한테 유리하니까 당연히 전환사채의 매력이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융기법상 나쁘지 않은데, 제가 왜 이걸 나쁘다라고 하냐면은 투자자한테 유리해서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대부분 명동이라는 거예요. 명동 사채업자들이 이 전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명동 사채업자가 이걸 발행하고 나면 실제로 이걸 엄청나게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코스닥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주인이 아니라 명동 사채업자가 주인인 경우인 거죠. 언제든지 전환만 하면은 이 사람 기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채업자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돌려요. 명의를 돌리고 돌려서 차명으로 막 가지고 있다가, 자,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팔아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채권으로 가지고 원금만 이자로 돌려받으려 했는데, 어라? 이 회사 돈이 없네? 야, 내 돈 못 받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주가를 약간 조작해서 주가를 한 3배 띄워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다 팔아서 3배일 때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다 해서 수익 300% 보고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주가를 3배 올릴 때 정상적인 방법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루머라던가 뭐 허위 공시 같은 걸 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허위나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표이사가 지면 되죠. 원래 주인이 깜빵 가시고 돈은 명동이 먹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배 올라간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 다 올려주는 겁니다. 설거지 당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하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웬만큼 큰 기업 아닌 이상은 전환사채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자, BW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BW는 신주 인수권부터 찾아볼게요. 부라는 게 뭐냐면 조건. 신주 인수권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권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거를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형태라 했잖아요. 얘는 뭐냐면 채권 더하기 주식 교환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 뭐 들어간다 했었죠? 원금이랑 이자 나와요. 여기에 주식 교환권도 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주 인수권 채권을 발행할 때쯤 되면은 이제 시중에 돈 빌릴 데도 없어서 정말 나쁠 때란 얘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옥시덴탈이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자, 그러면 주가가 뭐 한 10달러일 때쯤에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식 교환권 어떻게 되냐면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한 3년 뒤에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한 20달러쯤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우리 회사 20달러 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영원이라 생각을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랑 이자를 받고 주식 교환권을 갔는데 자, 갑자기 유가가 막 올라서 난리가 났어요. 자, 주식이 80달러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신주 교환권 20달러 주고 사서 자, 이거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그럼 20달러 주고 사가지고 바로 80달러에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즉석에서 60달러가 생깁니다. 그럼 20달러를 언제 주면 되느냐? 내가 주식으로 교환하고 싶을 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사는 사람도 돈이 안 들어요. 자, 그런 상태에다가 80달러 된 날, 그럼 자, 이거 곱하기 한 1만 주 정도 권리가 있다. 1만 주를 바꿔서 하면 엄청난 억 단위, 조 단위의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익을 먹는 전략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명동사채업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돈을 빌릴 정도일 때는 상태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상증자 하면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데 호재냐 악재냐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호재가 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증시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좋을 때 유상증자가 나오면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 같은 거. 신기술 또는 고마진 사업에 뭔가를 할 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너무너무 잘 팔려서 공장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공장 짓는 순간 마진이 다 보이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우리 AI도 개발하려고 AI 투자를 하려고 유상증자를 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I? 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신기술의 고마진을 생각하니까 호재로 인식하겠죠.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왜? 증시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유동성,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날 때는 뭐 하냐면 사람들이 탐욕이 있어요. 탐욕스러울 때 어디 투자할 때 없나요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기술 고마진을 좋아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재일 때는 뭐냐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뭘 해도 anyway 그냥 다 악재로 쳐요. 왜? 유동성이 없다니까요. 신기술 고마진 할 거라니까요. 아니, 돈이 없다니까요. 이러면서 탐욕이 없는 상태인데 유상증자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빚 갚으려고. 뭐 물론 이렇게 빚 갚겠다라 표현하기도 하고 운영 자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직원들 월급 주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유상증자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죠. 안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대학교 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준코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안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술이 싸서 대학생들은 준코라는 호프집에서 생일 파티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과일 소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에 17,000원을 이만큼 줘요. 자, 근데 먹다가 요 정도쯤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돈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연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더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과일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술의 양은 플러스가 돼서 늘었는데 도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다 물 부으면 당연히 술의 양은 늘어나겠죠. 근데 술의 농도는 나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결국 뭡니까? 알코올 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주주들만 늘어난 겁니다. 주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4명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야, 우리 피자 하나 사 먹을 건데 2만 원이래. 1인당 5천 원씩 내가지고 우리 4조각 나눠 먹자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는 거죠. 야, 근데 피자 가격이 좀 올랐대, 뭐 한대 해가지고 2명이 더 들어옵니다. 나도 한 입만 하면서 나도 돈 좀 더 낼게라고 해가지고 10,000원을 더 추가한대요. 근데 이 1만 원을 가지고 피자를 레귤러에서 라지로 시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10,000원 추가한 거 가지고 콜라도 사고 피클도 사고 막 소스도 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피자를 이제 4조각이 아니라 6분의 1조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내가 먹어야 될 몫이 확실히 줄었죠. 이만큼이 줄었죠. 피자 한 조각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면 할수록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나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식의 EPS, 주당 순이익이 희석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EPS가 희석되지 않고 EPS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예를 들어서 야 피자 사자라고 한 다음에 6명이서 샀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한 명이 나 갑자기 체한 것 같아. 안 먹을래.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 3만 원 주고 다 같이 샀는데 한 명이 안 먹는다 하니까 5조각으로 자르면 되겠죠. 피자 조각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그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소각을 시키면은 한 주에 대한 그 가치가 커지니까 EPS가 커지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상증자는 주가가 원래는 내려가는 얘기인데 그래도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유상도 있으니까 무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식 좀 주면 안 됩니까?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대표적으로 주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말 되면 배당을 주잖아요. 돈으로 주지 않고 여기는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뭐 하냐면은 20주당 플러스로 한 주씩 이렇게 무상증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에 대해 해당되는 배당 정도가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날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주니까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회사의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할게요. 회사가 사업을 해서 번 돈, 자, 그거를 가지고 자본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본으로. 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익이 자본으로 간다. 어쨌든 이익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다. 그러면 주주들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좋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당을 받으면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세금 아끼라고 이렇게 무상증자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거에서는 제가 이제 고수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요 것들을 한 번에 다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